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방광염이 재발해요. 방광염에 항생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네요. 오늘은 방광염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맥중입니다. 만성 방광염이란,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로 들어가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급성 방광염일 때에는 항생제로 금방 좋아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형입니다. 6개월 안에 2번 이상 또는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반복된다면 만성 방광염으로 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세균 감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광 점막의 회복력 저하, 면역 체계의 약화, 그리고 자율신경의 불균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고 회음부 구조상 세균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피로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계속 재발을 할까요? 세균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앓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재발할까요? 바로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일시적으로 없애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난 집에서 불씨만 껐지 아직도 집안 곳곳이 마르고 뜨거운 상태인 거죠.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세균이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염증이 다시 생깁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찬 음식, 카페인 이런 것들이 모두 방광의 자율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세균이 안 나오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잔뇨감이나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단순히 세균 감염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세균이 왜 내 몸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가,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의학 원서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존내, 사불가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정기, 즉 면역력이 몸 안에 잘 지켜지고 있으면 사기,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나쁜 것들이 내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정기, 면역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럼 만성 방광염을 변증별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습열형. 소변이 뿌옇고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갑갑합니다. 몸에 열이 좀 있는 편이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방광 안에 습기와 열이 쌓인 상태죠. 진맥을 해보면 습열을 의미하는 활맥, 상맥이 다소 잡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성 방광염에서는 이 습열형이라고 하더라도 맥을 조금 더 깊이 눌러보면 체력 저하를 나타내는 허맥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허형. 기운이 허하다는 거죠. 피곤하고요. 쉽게 기운이 빠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작은 자극에도 방광이 금방 염증을 일으킵니다. 진맥을 해보면 맥이 허하고 늘어져 있거나 약합니다. 즉 눌렀을 때 맥에 힘이 없고 맥이 퍼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방광의 수축력과 면역력이 약해서 세균에 대한 방어가 떨어진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허형. 하초의 에너지가 약해서 잔뇨감이 오래 가고요. 허리가 시큰거리며 추위를 잘 탑니다. 진맥을 해보면 맥이 침새,
가라앉아 있고 얇거나 약하면서 때로는 느린 맥이 나타납니다. 즉, 맥을 깊이 눌러야 잡히고 가늘면서 느리게 뛰는 맥입니다. 이것은 하초의 기운이 약해져서 순환이 떨어지고 냉기가 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향도 단순히 염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습열형은 열을 내리고 습을 빼주는 치료와 함께 기력을 보강해 주어야 하고요. 기허형은 기운을 북돋아서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방광의 수축력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허형은 냉기와 허증을 다스려 근본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더라도요, 환자분들마다 체질도 다르고 증상과 맥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치료해드렸던 한 방광염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부터 방광염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3번째라고 하면서 오셨어요. 방광염이 생겨서 처음에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드셨더니 다 나았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항생제를 드셨고, 항생제를 드시고 나면 또 증상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재발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분의 증상은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잔뇨감은 없었고 소변량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걷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계속 찌릿찌릿 이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셨던 거죠. 특이사항으로는 그 해에 대상포진을 앓았다고 하셨어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릴 수 있는 질환이죠. 이 환자분을 진맥을 해보니까 맥은 침맥, 가라앉아 있었고요. 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약하면서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혈허맥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염증맥은 별로 없었어요. 염증과 관련된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 증상은 있었지만 염증맥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침양맥이 더 뚜렷했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하고 방광을 따뜻하게 해줄 약을 위주로 쓰면서 그 찌릿거리는 증상에 대해서는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성질이 약간 차가운 텍사 차전자를 넣었습니다. 방광염에 대한 한약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보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가 쓴 처방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기자, 산수유, 산약, 숙지황, 백봉령, 백작약, 당귀, 텍사, 차전자, 육개, 메가, 신곡, 오약, 귤피, 건강, 백편두, 목향 이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약을 한 달분 처방을 해드렸고요. 침구 치료를 2달 동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다른 질환으로 꾸준히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이후로 방광염이 재발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성 방광염의 상태로 넘어가면 진맥상으로 염증보다는 체력 저하가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 치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방광이 다시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역력을 올려주고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성 방광염은 단순히 세균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반복된 항생제 사용으로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방광의 자율신경이 예민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이 스스로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맥중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운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상, 안면 홍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